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2차 방정식은 근의 종류와 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판별식이 있다라고 했어. 그렇지? 자, 2차 방식은 판별식이 있어. 판별식 D가 0보다 크냐?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D가 0이냐? 하나의 근.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냐?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도 판별식이라는 게 존재를 해. 근데 이거는 무조건 모든 3차 방식 판별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2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3차 방정식 근을 판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fx가 3차야. fx가 3차인데 이 3차가 어떠한 식으로 되느냐? fx가 x-알파하고 gx 이렇게 된다고 했을게요. 자, 이 몇 차가 되는 거야? 얘는 2차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 얘가 몇 차인 경우? 3차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야.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3차와 4차 방정식에 해법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해법은 존재하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3차는 무조건 3차와 4차는 반드시 2차 이하로 인수분해를 해줘야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차하고 1차로 인수분해 됐을 경우에 생각을 해주게 돼.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인데 그때는 미분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미분을 배우기 전까지 무조건 인수분해 가능하게 돼 있어.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차 방정식은 첫 번째 실근을 기준으로 논다면 세 개의 서로 다른 말 쓰자.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의 실근을 갖는 경우. 일반적으로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가 존재한다고 얘기했어. 그렇죠? 이해하지? 자, 그런데 근이 2개가 존재한다. 2개의 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켤레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근이 2개가 있다는 실근이 2개가 있다는 하나가 허근을 갖는다? 만약에 하나가 허근을 가지면 그 허근에 대한 켤레근도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허근을 갖는다고 하면 허근을 2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지 허근을 하나만 갖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실근이 2개라는 것은 허근이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많이 만들어지지가 않아. 즉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의 실근이 겹쳤기 때문에 2개의 실근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 경우가 뭐냐면 중근을 갖는 경우가 돼. 중복된 근이 있는 경우가 바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실근을 갖는 경우는 실근이 3개가 있어 전부 다 같아. 얘를 3중근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근데 일반적으로 3중근에 관련된 것은 정확하게 완전 제곱식, 완전 세제곱식으로 되는 형태의 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교육과정상으로 나오진 않아. 예전에 나왔지만. 지금은 하나의 실근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방정식을 놓고 생각을 해주게 돼. 근데 3중근도 가끔만 생각해보긴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하나의 실근을 갖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 여기다 쓰자.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3중근을 갖는 경우가 있어. 중근인데 3중근이야. 그러니까 근이 3개가 전부 다 같은 경우가 돼. 이걸 완전 되올 수 있어. 완전 세제곱식이 돼야 돼. 그래서 근이 하나가 만약에 하나의 실근이 주어지게 되면 이걸 대입을 했을 때 그것이 전부 다 세 번 다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근데 이건 극히 드물어. 왜? 너무 쉬워서 안 나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의 실근을 간다는 얘기는 근이 2개가 있지. 이 2개가 바로 뭘 가져야 되냐면 허근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 있냐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경우. 이 경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언제 이렇게 되는 건지 알겠어? 그래서 하나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 하나의 실근을 갖는 경우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는 중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실근을 갖는 것은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차 원식 중근을 갖는다고 얘기했지. 그럼 바로 요놈이 되겠네. 2번일 때로 구하면 돼. 자, 이해가 되지? 자, 그럼 언제 이것을 이렇게 갖느냐라는 것을 판단해보자는 얘기야.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 자, 일단 여기를 통해서 얘가 0이기 때문에 x는 알파라는 것이 하나의 해가 일단 존재해. 그치? 3차는 실근이 반드시 하나 이상이 존재를 해야 돼.
자, 지금 현재 x나 알파라는 하나의 실근이 존재해.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는 GS가 나와 있잖아. 그럼 GS도 2차가 되는 거지. 그러면 세 개의 실근이 나오면 여기 하나의 실근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gx 이퀄 0의 gx 이퀄 0의 뭐가 되냐?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제 알파라는 근이 존재했는데 이 알파라는 근 여기서도 만약에 알파라는 근이 나오게 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 지금 여기서는 알파라는 근이 나오면 안 되지. 그러면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돼? 0이 되지 말아야 돼? 0이 되지 말아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그리고 뭐가 되는 거냐면 g 알파가 0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야. 자, 이해가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것은 중근이라고 얘기했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는 언제 갖느냐? 자, 일단 중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2차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근을 가질 수가 있겠지. 그럼 저기서 중근을 가지려면 뭐가 돼야 돼? gx 이퀄 0 뭐가 돼야 된다? gx 이퀄 0은 뭐가 돼야 돼? gx 이퀄 0은 0의 판별식 d가 얼마가 되냐면 0이 되면 돼. 그렇지? 자, 일단은 얘가 판별식 d가 0이 된다는 것은 여기에서 중근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중근을 가지게 된다. 서로 두 실근을 가지게 된다. 라고 놓을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원래 주어져 있던 알파라는 근이 하나가 있어. 만약에 여기서도 알파라는 근이 하나가 나온다면 얘네 둘 때문에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또는 g 알파가 0인 경우도 가능하다. 요 경우가 돼. 이제 잘 봐야 돼. 그리고 하고 또는이란 말은. 자,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의 실근을 갖는 경우는 언제 하나의 실근을 갖냐면 원래 실근이 하나가 존재한다고 얘기했어. 그럼 여기서는 허근을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gx 이퀄 0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이렇게 돼야만 뭐가 되는 거냐면 근을 갖는 경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3차 반드시에 근을 가질 수 있는 근을 어떠한 근을 갖느냐에 따라서 판별해주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필수예제 몇 번이야? 6번. 응? 6번. 자, 필수예제 6번을 보면 3차 반드시 x의 3승에 플러스 3k의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3k 이퀄 0을 받는데 얘가 무슨 근을 갖느냐면 중근을 갖는다고 했어. 그때 실수 k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라고 했는데 자, 중근을 갖는 경우 언제 갖는다? 일단 첫 번째 3차 방정식에 반드시 뭐가 되는 거야? 1차 이하로 인수분해 돼야 된다고 했었지.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 근데 문자가 있어 좀 골치 아프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x 대신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미정계수가 있으면 그 미정계수가 없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기준을 적어주는 게 좋아. 자, 여기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 3k 있고 여기도 3k가 있어. x가 만약에 1이라면 3k 마이너스 3k에서 k가 없어질 것 같아. 그치? x 대신에 내가 어떤 수를 집어넣는데 일단 k는 모르잖아. 알 수 없잖아. 그래서 k를 없애는 방법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근데 k는 두 가지가 있어. 여기 3k가 있고 마이너스 3k가 있어. 이해가지? 자,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 3k인데 3k에 x가 곱해져 있는데 x 대신에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3k가 되고 마이너스 3k가 돼서 일단 3k가 k라는 문자가 없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2를 집어넣었을 때 0의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돼. 그래서 f2를 집어넣으면 얼마냐? 1 플러스 3k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k에서 0이 나와 안 나와? 0이 나오지. 그러면 얘는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1, 그 다음에 얼마? 0, 3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k 하고 얘네들을 통해서 얼마가 되면 1 해주면 1, 1, 1, 1, 3k, 그 다음에 3k에서 0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인수분 해주면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3k 이퀄 0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이러한 식으로 1차와 2차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게 된 거야. 자, 중근해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 중근해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 첫 번째 언제 중근하죠? 얘는 중근해 같은 경우 두 가지가 되겠지? 자, 첫 번째는 요놈 판별식 D가 0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 D는 1-12K가 0이 되면 되겠다. 아, 그래서 K는 얼마가 돼야 되고 12분의 1이 되면 되고. 그치? 뭐가? K가 1 아니에요? 1-12K잖아. K 마이너스. 응? 아니 어. K랑 10이 따로 거거든요. 자, 이해가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기서 하나의 근이 1이 나왔잖아. 여기다 2를 집어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하면 또 중근을 갖는 거잖아. 그러면 1 플러스 1 플러스 3K가 0이 되면, 즉, K가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K는 1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은 반드시 식을 하나를 가지게 돼 있어. 알겠지? 그렇게 되지만 그 실금 말고 다른 근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러한 식으로 놓고 판별해 주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0이라고 했을 때 일단 이렇게 쓰지 마시죠. 일단 어떻게 되지? 자,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라고 했을 때 자, 두 근의 합은 뭐가 되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돼? a분의 c가 돼야 된다. 즉 x의 제곱에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 이꼴 0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에 배웠던 2차 방정식 근과 계수관계가 된단 말이야. 그런 3차 방정식에도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관계가 만들어진지를 한번 확인해보자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일단 세 근이 존재할 거야. 그렇지. 그런 세 근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자,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냐면 x-알파, x-베타, x-감마로 뭘 해줘야만 인수분해가 돼야만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지? 자, 그 다음에 얘를 전개를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일단 x의 3승, x의 제곱의 개수는 여기 있는 세 수의 합이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x의 제곱이 되는 거고 x의 개수는 여기 있는 두 수의 곱의 합이 돼. 그래서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 다음에 상수항은 세 근의 곱이기 때문에 세 수의 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꼴 0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아, 그랬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x의 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와 상수함도 세 근으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x의 제곱의 개수는 세 수의 합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 부호한대. 알겠지?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두 수의 곱의 합이야. 그 다음에 상수항은 세 근의 곱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이다 라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처럼 쓰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의 3승. 자, x의 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얘기를 해주게 돼. 얘도 마찬가지로 x의 3승의 개수가 1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이너스 어떻게 되냐면 세 근의 합 x의 제곱에 플러스 두 근의 곱의 합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 근의 곱 요렇게 적어보자는 얘기지. 그래서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 다음에 곱의 합은 두 수의 곱의 합이 돼.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에 마이너스 붙여준 거야. 알파 베타 감마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3차 방정식을 세 근을 통해 3차 방정식을 꾸미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것과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와 알파 베타 감마가 존재를 해야 된다. 얘를 알아야만 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주게 된다고 해서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얘를 보면 어디에 나왔던 거냐면 곱셈공식 변형식에 나왔던 것들이야. 그렇지.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식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자, 그럼 곱셈공식 변형식을 놓고 생각을 해주면 어떠한 식으로 놓을 수가 있느냐. 얘는 자 이렇게 돼. 곱셈공식 변형식으로 놓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첫 번째 잘 쓰이는 곱셈공식 변형식 뭐 있어?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플러스 감마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렇지? 자, 두 번째 곱셈공식 변형식은 뭐가 있냐면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에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감마의 제곱에 플러스 감마의 제곱에 알파의 제곱은 어떤 식으로 계산된다? 얘는 곱셈공식 변형식 다 외웠지? 다 기억나지? 이렇게 대답을 드려. 다 기억나지? 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감마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알파의 3승 플러스 베타의 3승 플러스 감마의 3승은 어떻게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도 잘 쓰이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플러스 감마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는 이것도 곱셈공식 변식이 있던 거야. 2분의 1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에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우리가 세 수에 관련되어 있는 곱셈공식 변형식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쓰이기 때문에 얘를 잘 보고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3차 방정식은 뭐라고 했었냐면 3차 방정식 어떻게 문제를 푼다고 했어? 3차 방정식 해법은 반드시 2차 이하로 x-알파 gx 이꼴 0대 이꼴로 반드시 뭘 해줘야 돼?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긴 이 gx가 움직이는 거지 2차 방정식과 똑같은 형태로 움직이게 돼.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차 방정식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켤레근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정식에 나왔을 때 모든 개수가 무엇일 때? 유리수일 때 한 근이 자 p 플러스 q 루트 m이 되면 이 근은 여기에서 gx에서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다른 한 근은 뭐가 되는 거냐면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된다라는 것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나왔던 내용이거든. 이것도 3차 방정식에서 똑같이 적용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근이 무엇이 되면 p 플러스 qi가 되면 다른 하나의 근은 뭐가 된다? p 마이너스 qi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3차 방정식도 2차 방정식과 똑같은 형태로 일단은 켤레근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걸 잘 생각해보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 알겠습니까? 자, 표시하죠. 1번을 보면 자, x의 3승에 플러스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뿔 0이야. 자, 여기에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놓는다고 했을 때 자, 그럼 세근의 알파 베타 감마로 놓는다면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가 되고 세근의 합은 x의 제곱의 개수의 부호 반대가 되고 곱의 합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x의 개수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x의 개수에 부호반대, 아니 상수항이 부호반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구하는데 첫 번째로 구한 게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를 풀이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예요. 일단 많이 쓰이는 방법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3차를 전개하는 방법을 배웠어. 그렇지? 근데 그거는 x를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개를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자리를 바꿔줘. 어떻게?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플러스 감마를 자리 바꿔주면 이 마이너스 1이 x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첫 번째 x의 3승은 그대로 나오게 되겠지? 여기 있는 세 수의 합이 뭐냐면 x의 제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수의 곱의 합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x의 개수가 되고 상수항은 알파 베타 감마가 바로 뭐냐면 상수항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1이니까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얘는 1이니까 플러스 1. 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알겠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은 근과 계수의 관계가 아닌 형태로 놓고 계산하면 상관이 없어. 어떤 식으로 놓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전부 다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마이너스에 자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라고 쓸 수 있어. 예. 이해가 되지? 자, 그런데 요놈의 세 근이 뭐라고 했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와 x 마이너스 감마로 인수분해가 돼야만 얘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런데 얘랑 비교했더니 x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x 대신에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바로 요 값이 만들어지게 돼. 그치?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었으니까 한 근씩이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지. 그래서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1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 붙어 있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주어진 있는 형태의 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랑 거의 비슷한 형태의 꼴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러한 식으로 바꿔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고 싶은 건 요놈이야. 이렇게 바꿔서 한번 계산하는 것이 원래 여기 있는 방법이야. 알겠지? 참고로 알아둘 수 있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감마의 제곱이 된다.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되는 거고,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6이 되겠구나 라고 놓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것이 바로 뭐냐면 3차 방정식에서 근이 3개일 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형태가 된다 라는 걸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체크하고 8-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x의 3승에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퀄 0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온다고 했을 때, 근데 이번에는 세 근이 어떻게 되는?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과 감마 플러스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 근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세 근의 합,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의 합, 그 다음에 세 근의 곱, 요걸 놓고 일단은 각각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만들어서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세 근의 합을 보면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플러스 1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플러스 3이 돼야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의 세 근의 합은 얼마가 돼? x의 제곱의 기수가 부호 반대니까는 3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얼마가 돼야 돼? x의 개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상수항이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더해주면 요놈이 나왔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3이야. 그래서 3 플러스 3이 돼서 얼마가 된다? 6이 돼야 된다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아, 그럼 내가 보고자 하는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3차 방정식 세 근의 합이 6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배합.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해주면 알파 플러스 2라고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라고 감마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플러스 2라고 그 다음 얼마?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형태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합과 고부 형태꼴로 만들어주려면 일단 얘네들을 전부 다 전개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전개하면 어떻게 돼 얘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감마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알파 있으니까 얘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알파 감마이기 때문에 전부 다 두 개씩 들어가 있는 형태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1 3이니까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요놈은 3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2, 3은 6에 플러스 3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7이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알겠어? 이러한 식으로 일단은 고배합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근의 곱을 보면 알파 플러스 1에 베타 플러스 1에 감마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런데 요놈의 세 근이 요런데 한다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알파, x-베타, x-감마 형태꼴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치? 자, 그런데 얘를 봤더니 얘는 안 되네? 세 근의 곱은 이성식 형태를 꾸미려고 했더니 왜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고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고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자. 마이너스 몇 개 뺐어? 3개. 그럼 마이너스를 3개 뺐으니까 전체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저기 주어진 식은 fx가 온다. 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해주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세 근의 합이 나왔어. 두 근의 곱이합이 나왔어. 세 근의 곱이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x의 3승에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플러스 7x 마이너스 3이 꼴 0이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세 수가 그대로 논다고 얘기를 했을 때 곱셈 공식 변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등각 해석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체크할 거 체크하고 나중에 얘기하셔. 이렇게 머리가 아프네.
됐습니까? 아유 두야 죽다가 오늘도 머리가 아프냐. 됐습니까? 자, 켤레근도 마찬가지야. 3차 방식 켤레근은 아까 얘기한 대로 2차 방식 켤레근을 갖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움직인다고 했어. 너 2학년 거 선행 언제 했었니? 2학년 거 선행 언제 했었니? 이거 뭐예요? 중학교 2학년 거 선행. 그거 작년 10월 달쯤? 작년 10월 달쯤? 네. 오. 팍팍팍 올라오고 있는 거네, 그러면? 아니에요. 그때 그 처음 한 게 아니었어? 전에 하던 과외쌤이 그 내년에 2학년 올라가니까 한 번 해본다고. 아니 한 번 해본다고가 아니라 기억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푼다고. 별소리 같고. 그래서 자, 그러면 혹시 그 작년에 했으면은 교과서에 그 하는 거에 저희가 없었겠네. 연립부등식 없었겠네. 알겠어. 이거 나중에. 오케이, 알겠어. 자, 첫 번째, x의 3승은 1. 자, 얘는 실근이 하나고 허근이 두 개야. 알겠지? 자, 이것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놓자. W 아니야. 오메가라고 읽어줘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랑 비교되는 것이 두 번째 뭐냐면 x의 3승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한 허근이 뭐냐면 오메가라고 놓자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 다 개수는 모두 실수야. 개수는 실수인데 허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허근은 무슨 근을 갖는다? 혈내근을 갖는다고 있어. 그래서 하나의 근이 오메가 되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되고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가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한 근은 무엇이 된다? 오메가 바가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자, 그러면 이것이 오메가가 어떠한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자는 얘기지. 알겠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겠지. 3차니까 반드시 2차 이하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이를 이용해주면 x-1에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야.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3차는 반드시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1이 바로 실근을 갖는 경우가 돼. 그럼 얘가 허근을 갖게 되겠다. 얘가 허근을 갖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요 두 개의 근은 무엇의 근이냐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의 두 근을 나타내주게 돼.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여기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어도 등식이 성립하지 해니까 그래서 오메가의 3승은 1이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2차 방정식 요놈의 두 허근이 바로 오메가를 나타낸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대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뭐가 되냐면 0이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이게 바로 첫 번째 봐야 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요놈의 근이 한 근이 오메가가 돼 있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오메가 된다 했잖아. 그럼 두 근은 오메가와 마이너스 오메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근과 개수의 관계를 통해서 오메가 플러스 두 개를 더해준 거하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인지를 예측할 수 있겠지. 즉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메가 바는 얼마냐면 1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을 양변을 x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 얘를 양변을 x로 나눠주게 되면 x 플러스 1 플러스 x분의 1이 0이 되는 거지. 즉 x 플러스 x분의 1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어 등식이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분의 1은 자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분의 1이 얼마냐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자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오메가의 상승이 얼마라고 했어? 1이라고 했어. 그치? 오메가의 상승이 1이라고 했어. 자 그런데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한 값이 1이야. 그러면 오메가 상승이 1인데 이것은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해서 놓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알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을 봐서 양변에 뭘로 나눠주면? 오메가로 나눠주게 되면 네 번째 이거야. 자, 오메가 바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오메가의 제곱과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오메가는 오메가 바의 제곱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자,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바로 뭐냐면 x의 상승이 1이라고 했을 때 한 화근에 관련된 있는 것을 조사한 거야. 그리고 참고로 얘기한다면 내가 뭐 얘기하려고 했었지? 건방지 이렇게 심하네. 내가 뭐 얘기하려고 했었지? 좀 이따 생각나면 얘기할게. 방금 전에 뭐 얘기해야지라고선 얘기하려고 했는데 금세 까먹었어. 아 큰일 났다 이거. 건방지 이렇게 심해서 어떡하니.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자. 얘가 비교가 돼서 그래. 이렇게 비교가 돼서 이렇게 지금 내가 놓은 거야. 첫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오메가라는 근이 나왔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오메가라는 근이 나온 것을 알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2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x 플러스 1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꼴 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마찬가지로 실근을 가지게 되겠지. 허근은 여기에서 가지게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근은 어떤 것의 근이냐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꼴 0의 두 근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약간 틀리지? 옆에 있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메가의 상승은 뭐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메가의 제곱에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가 되냐면 0이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요놈의 두 근이 얘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두 근의 합이니까 1이 되고 오메가 바 두 근의 곱이니까 1이 돼야 되겠다. 여기도 여기 부가 약간 틀리고 여기 약간 틀리지. 같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어. 그래서 잘 봐야 돼.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면 x-1 플러스 x분의 2이 0이 돼서 x 플러스 x분의 1은 0이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렇지? 그런데 얘의 두 근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니까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를 대입해도 등식은 성립하지.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오메가분의 1은 얼마냐면 자 1이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분의 1도 마찬가지로 1이 된다. 라고 해서 세 번째로 놓을 수가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메가의 3승이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그런데 오메가로 오메가 바로 곱하면 얼마라고 했어? 1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고 쓸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네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메가는 자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서로 같고 바의 제곱과 서로 같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과 서로 같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즉 얘는 마이너스가 없지만 얘는 마이너스가 붙는 형태의 꼴로 만들어지게 되겠지.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놓고 계산해 주는 것이 바로 요놈이야. 자 그러면 여기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요놈하고 요놈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오메가의 3승 여기서 오메가의 3승이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여기는 차수를 낮추는 역할이야. 그래서 오메가의 3승을 삼승을 상수로 놓기 때문에 4차가 되면 1차로 바꿀 수 있고 5차가 되면 2차로 바꿀 수 있거든. 6차가 되면 상수항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3차 이하로 전부 다 만들어지게 돼. 그렇게 놓고 난 다음에 얘네들은 자 2차의 관계식을 통해서 어떠한 식으로 돼서 어떻게 묶어주면 얼마가 돼서 없어지겠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돼. 알겠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서 1번을 쓴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쓰이기는 일반적으로 다 쓰이기도 해. 문제에 따라서. x의 3승은 1이라고 했을 때 x의 3승은 1의 한 허근을 뭐라고 해준다? 오메가라고 한다 했어.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자 그러면 얘가 나왔으면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맨 처음에 1번 적었잖아. 1번 식이 맞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 항상 그 두 가지의 식을 먼저 적어놓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지. 그래서 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얘기한다면 요 식은 뭐냐면 오메가의 3승은 얼마가 되고 오메가의 3승은 1이 되고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2는 얼마가 되냐면 0이 된다고 볼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봐야 될 거는 뭐냐면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에 플러스 오메가의 4승 플러스 오메가의 6승 플러스 오메가의 8승 플러스 오메가의 10승 플러스 오메가의 12승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얘가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 차수 낮추. 그렇지. 2차 이하로 차수를 낮춰준다고 했었지? 얘는 2차 이하의 관계식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얘를 요놈의 오메가의 3승이 1이라는 것을 통해서 차수를 낮춰주면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에 오메가의 3승이 1이니까 플러스 오메가 요놈은 플러스 1 요놈은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얘는 플러스 요놈은 오메가 플러스 요놈은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돼? 네. 그 다음에 전부 다 2차 이하로 만들었잖아. 얘는 2차 이하의 관계식이라고 했어.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 1, 3개 더하면 얼마? 0. 그래서 요거 3개 더하면 0. 여기 있는 거 3개 더하면 0. 그래서 얼마냐면 1이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양변에 오메가로 나눠주게 되면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분의 1이 얼마냐면 0이야. 즉,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분의 1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 되고 바를 집어넣었을 때도 오메가 바를 집어넣었을 때 등식이 똑같이 성립하지. 그래서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 분의 1도 마찬가지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두 개 묶으면 마이너스 1 뒤에 거 두 개 묶으면 마이너스 1 해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